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쌤입니다. 드디어 5단원 여러가지 그래프 시간이 되었네요. 이번 단원에서는 그동안 여러분이 배웠던 여러가지 그래프의 형태 두 가지의 새로운 형태의 그래프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 그래프가 4단원에서 배웠던 비율하고 관계되어 있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비율을 구한 다음에 그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낼 수 있다면 이번 단원 크게 어려움 없이 여러분이 공부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 시작이 늘 그랬던 것처럼 역시 두 친구가 또 무엇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우리 학교 친구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조사해서 글을 쓸 거야 라고 하니까 여자친구가 맞장구를 쳐주고 있죠.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글보다 좋은 방법은 없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남자친구가 그래프를 활용해서 포스터를 만들어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고민에 빠졌죠. 어떤 그래프로 나타낼까? 그런데 여자친구가 고민하고 있는 그래프를 쭉 살펴봤더니 그렇지 막대 그래프 있고요. 왠지 그림 그래프 있는 것 같고요. 꺾은선 그래프가 있는데 저 위에 동글동글 피자를 잘라놓은 것 같은 그래프가 있네요. 자, 여러분 저 동글동글한 그래프는 처음 보는 그래프죠? 맞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이 배우게 될 그래프 되겠습니다. 자, 이 두 친구의 고민은 늘 그랬던 것처럼 단원 마지막 시간인 탐구 수학 시간에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로 넘어갈게요. 92쪽입니다. 자, 학교에서 모든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네요. 남자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게임을 얼마나 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여 기사를 써보자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기사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프로 나타내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여자친구가 어떤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 가장 좋을까 라고 친구들에게 의견을 묻고 있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교실의 게시판을 한번 봐보세요. 자, 여러 가지 그래프가 있는데, 그렇지. 지금 깜빡이고 있는 이 그래프, 여러분 처음 보는 그래프죠? 맞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새롭게 배워야 할 그래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게시판을 살펴보았더니요. 그렇지. 통계 활용 대회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네요. 자, 여러분, 이 통계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통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현상을 종합적으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일정한 체계에 따라 숫자로 나타냄 또는 그러한 것을 통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남자친구가 우리 학교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게임을 얼마 하는지에 대해 조사해 보자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나타내요? 그렇습니다. 표로 나타내겠죠. 자, 표에는 숫자가 정리되어 있겠죠. 그리고 그 표를 다시 무엇으로 나타내요? 맞아요.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자, 이 일련의 과정이 여러분 모두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통계를 내는, 통계를 만들어가는 과정 되겠습니다. 교과서를 계속 살펴보면요.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내야 되니까 일단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남자친구가 인터뷰를 하고 있네요. 인터뷰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그렇지 표로 정리하고 또 그래프로 정리를 해서 게시판에 붙여주고 있네요. 자, 이번 단원에서는요, 이 친구들이 했던 과정을 쭉 그대로 따라해 보면서 여러 가지 그래프에 대해서 배워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번 단원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배웠던 내용,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학년 2학기 6단원에서 배웠던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네요. 도서관을 이용한 학생 수를 요일별로 그래프를 통해서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자, 여러분, 이 그래프 무엇이라고 불렀었죠? 그렇습니다. 그림 그래프라고 불렀었습니다. 자, 그림 그래프 같이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스마일은 10명이고요. 작은 스마일은 1명이니까요. 월요일 날 도서관을 이용한 학생 수는 53명이 되겠죠. 그리고 화요일은 30명, 수요일은 22명, 목요일은 33명, 금요일은 46명이 이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살펴보면요. 이번 단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 단원인 비와 비율 단원에서 배웠던 백분율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백분율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분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그렇지. 기준량을 100으로 할 때의 비율을 백분율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백분율을 구하는 방법은 그렇지.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그중 첫 번째는 기준량을 100으로 만들 수 있는 수를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에 곱하거나 나누어준 후 기준량 100을 퍼센트 기호로 바꿔주면 우리가 백분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분의 7이라고 하는 비율이 있을 때 이것을 100분율로 바꿔주려면 20, 기준량 20을 100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에 각각 5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100분의 35가 되는데 이 기준량 100을 무엇으로 바꿔준다? 그렇다. 퍼센트 기호로 바꿔준다. 그러면 비율을 100분율로 바꿀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었어요? 그렇지. 비율에 그냥 100을 곱하면 됐죠. 그런 다음에 퍼센트 기호를 붙여주면 우리가 비율을 100분율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율 20분의 7이 있을 때 여기 100을 곱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 기준량이 100일 때 비교하는 양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값은 순수하게 비교하는 양만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 뒤에 기준량이 100이다 라고 하는 무엇을 붙여줘야 한다? 그렇다. 퍼센트 기호를 붙여줘야 한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배운 내용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 배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체에 대한 각 항목의 비율을 한눈에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체에 대한 각 항목의 라고 했으니까요. 전체가 기준량이 되겠고요. 각 항목이 비교하는 양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비율을 구한 다음에 그렇지 이것을 한번 그래프로 표현을 해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한번 배워본다고 우리 교과서가 간단히 일러주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가지 그래프 첫 번째 시간 다룬 내용 살펴보기 시간이 모두 끝이 났네요. 자, 여러분 여러가지 그래프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청출어람 하세요. 안녕.